자, 그럼 두 번째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진학 전문가 세 분이 동시에 입체적으로 상담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 전해드립니다. 그럼 두 번째 학생의 상담 신청서 살펴볼까요? 첫 번째 학생은요, 두 번째 학생은 중앙대 심리학과 농어촌 전형을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장래 희망은 광고 기획자고요. 좌우명은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버텨야 합니다. 네, 상담을 위해서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자기소개해 주세요. 저는 작은 시골에 살고 있지만 남과 다른 광고 디자이너가 되고 싶은 학생입니다. 아유, 똘똘하네요. 우리 학생 장래 희망이 광고 기획자라고 했잖아요. 자신의 네. 광고 카피처럼 한 줄로 소개한다면 어떻게 소개하시겠어요? 저는 남과 같아 보이지만 남과는 다른 광고 디자이너입니다. 네, 우리 학생의 미래가 기대가 되네요. 오늘 상담이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네. 우리 학생의 키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상담 학생의 키워드입니다. 농어촌 학생회장, 학생부 교과 등의 키워드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 학생의 키워드를 살펴봤는데요. 최승혜 선생님 어떤 키워드 제시해 주셨나요? 네, 저는 농어촌 학생부 교과 그리고 학과 변경이라는 키워드를 제시를 했습니다. 농어촌 전형을 적극 활용을 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학생부 교과 전형을 이제 마지막 5번째, 6번째 카드로 학생부 교과 전형을 쓰시고 그리고 교과 전형을 쓸 때는 본인이 생각하는 학과들이 보통 좀 인기 학과에 있기 때문에 비인기 학과나 좀 다른 학과들도 좀 고민을 해보라는 의미로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를 제시하였습니다. 네, 유성호 선생님의 키워드도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학생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농어촌 지역의 전형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첫 번째 키워드로 삼았고요. 그리고 우리 학생이 3년 동안 학생회 활동도 하고 2학년 때 학생회 부회장을 거쳐서 현재 학생회장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이 굉장한 비교과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아리 활동도 무난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 학생은 당연히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원하겠고 특히 농어촌 전형을 잘 살리게 되면은 합격하기가 무난할 것이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키워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끝으로 김호성 선생님 어떤 키워드 제시해 주셨나요? 네, 저도 뭐 다른 선생님과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학생이 이제 전형을 희망했기 때문에 농어촌 전형, 그다음에 학생회장 때문에 면접 잘할 거다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학생부 교과로 키워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전형을 6장 카드가 아니라 정말 이게 학생부 교과에 대한 또 유리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물론 이제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를 넘어야 되는 어떤 그런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학생부 교과 전형도 반드시 생각해보라는 뜻으로 제가 키워드를 잡았습니다. 네. 이번에는 희망대학의 성적 준비도를 보겠습니다. 중앙대 심리학과 농어촌 전형에 대한 성적 준비도 선생님들은 어떤 평가를 내리셨을까요? 김호성 선생님 50점, 유성호 선생님 50점, 최승혜 선생님 50점을 주셨습니다. 지금 선생님들이 해주신 평가는요, 합격 가능성이 아니라요, 현재까지 준비 사항에 대한 평가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럼 우리 학생의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을 살펴보면 국어 2등급, 수학 3.25등급, 영어 2등급, 사회 2.19등급으로 전교과 평균 2.23등급을 받았습니다. 내신 추이를 살펴보면 국어는 3등급에서 1등급, 3등급에서 1등급으로 등락을 보이고 있고요. 수학은 3등급에서 3등급,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락했고요. 영어는 2등급에서 1등급, 2등급에서 3등급으로 역시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학생의 3월 모의고사 점수도 살펴보겠습니다. 국어 4등급, 수학나영 4등급, 영어 5등급, 한국사 6등급, 생활과 윤리 3등급, 사회문화 3등급으로 국수 영탐 평균 4등급입니다. 작년 11월 모의고사 비교해보면요. 국어는 5등급에서 4등급으로 상승했고요. 수학은 6등급에서 4등급으로 역시 상승, 영어는 5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승혜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성적 준비도를 50점을 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의 내신과 모의고사 특징, 전략에 대해서 조언해 주시죠. 네, 50점이라는 이제 이야기를 듣고 좀 충격에 빠져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일단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중앙대학교 심리학과가 이제 인기학과다 보니까 제가 그런 점수를 드린 거고요. 내신은 2등급 초반입니다. 분명히 좋은 내신인데 중요한 건 이제 학생 수가 매우 적은 학교 학생이고 또 농어촌 학생입니다. 그래서 내신 숫자, 등급보다는 좀 종합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학에 좀 약한 면이 좀 드러나 보이긴 하는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또 학생 수가 적어서 또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본인이 나중에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 활용을 한다면 오히려 좀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또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선생님 내신 전략에 대해서도 조언해 주시죠. 네, 제가 이따 모의고사 성적 이야기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정시를 고려할 수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아마 학생도 분명히 정시는 생각하지 않고 있을 것 같은데요. 반드시 학생이 원하는 인서울 중위권 대학에는 종합전형 대부분 농어촌이 종합전형이기 때문에 종합전형을 쓰시고 반드시 인서울권에 있는 학교 중에 학생부 교과 전형을 반드시 쓰시길 저는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성신여대나 명지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 전형이 교과 전형이에요. 그리고 학생이 우려하는 수능 체제도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적극 활용한다면 좀 안정적으로 수시에서 합격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 1번을 좀 유독 잘 쓰면 좋을 것 같은데요. 농어촌 지역이고 학생 수가 적다 보니까 본인이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극복을 했는지를 잘 드러나게 쓴다면 분명히 이런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모의고사에 대한 분석도 전략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죠. 모의고사 성적이 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상황에서 뭐 농어촌 지역이나 아니면 지방 일반고 학생들이 좀 자책을 좀 많이 하는데요. 내신 1등급인데 모의고사 성적이 이제 학생들 말로 안 좋아서 저는 뭐 바보입니다, 멍청인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것은 학생 탓은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신경 쓰지 좀 말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영어 같은 경우에는 뭐 선생님 그럼 저는 뭐 수능 체제 없으니까 그냥 내신으로 가겠습니다. 영어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이제 나중에 대학에서 공부를 하거나 취업할 때 필요한 학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 정도는 계속 신경을 쓰셔서 등급을 좀 올리기를 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전략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네. 정시 지원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네, 본인도 이제 생각하지 않을 것 같고요. 반드시 내신 성적을 활용해서 수시에서 합격하는 게 정신 건강에 매우 좋다는 걸 계속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서울 중위권대학은 농어촌 그리고 마지막 카드 5번째, 6번째 카드를 교과 전형을 쓰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수시를 노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선생님, 농어촌 전형 대상 학생들을 위해서 보다 좀 디테일한 어떤 그런 팁이 있을까요? 네, 이 방송을 보는 농어촌 전형 학생들한테 좀 팁을 좀 드리면요. 네. 학생들이 많이 고민하는 게, 선생님 제가 이 학교 농어촌 전형을 쓸까요?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종합 전형을 쓸까요? 라고 많이 물어보는데, 당연히 농어촌 전형이 유리할 것 같지만 학생들이 농어촌 전형 선발 인원을 보면 매우 그걸 가지고 두려워요. 선생님 한 명 뽑는데 이게 제가 될까요? 라고 많이 질문을 합니다. 근데 제가 뭐 딱 정답은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농어촌이 유리하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상위권 대학은 사실은 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성균관대 이상, 그 정도 이상의 학교는 농어촌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학력이 우수한 학교들이 전국에 또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조금 강점을 보이기 때문에 상위권을 제외하고 인서울 중위권부터는 확실히 농어촌 전형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쓰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상담하는 학생 포함해서 많은 농어촌 지역 학생들이 저는 당연히 수능, 정시는 생각하지 않아요. 선생님 저는 정시 성적 보세요. 이렇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에서는 정시로도 농어촌 전형을 선발하는 학교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면 다 농어촌 지역 학생들이 정시를 생각하지 않으면 그런 학교들의 정시 농어촌 전형 누가 들어갈까요? 그래서 저는 이런 좀 빈틈을 좀 잘 활용한다면 오히려 농어촌 전형 학생들이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정시에서 좀 의외의 결과를 많이 보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방송을 듣는 농어촌 지역 학생들은 반드시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네,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우리 학생의 비교과 활동 살펴보겠습니다. 중앙대 심리학과 농어촌 전형에 대한 비교과 준비도 선생님들은 어떤 평가를 내리셨을까요? 김호선 선생님 50점, 유성훈 선생님 70점, 최승혜 선생님 50점을 주셨습니다. 유성훈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비교과 준비도 70점을 주셨어요. 이유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중앙대만 아니었다면 우리 학생 비교과를 한 90점 주고 싶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원하는 대학이 중앙대였단 말이죠. 중앙대는 올해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농어촌 전형이 수시에서 좀 묶여 있습니다. 기회균등 전형으로 해서 2018 대입에서 작년에는 따로 뽑았는데 2018 대입에서부터는 기회균등 전형으로 해서 좀 모아져 있더라고요. 즉 국가 보훈자라든가 혹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와 함께 묶여가지고 인원을 뽑기 때문에 농어촌 전형으로 지원하는 학생들이 좀 피해야 될 대학이 수시에서는 중앙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또 하나는 중앙대 합격 사례의 대학에서 발표한 점수를 보면은 대부분이 다 1점대 성적이더라고요. 이런 점을 감안해 봤었을 때 우리 학생이 중앙대에 도전할 수 있을까를 비교과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조금 부족한 면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70점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우리 학생이 농촌 지역의 소인수 학교죠. 그러니까 인원이 몇 명 안 되는 학교에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학생회장을 했고 그 지역에 있는 청소년 참여위원장도 했고요. 학교에서 실시되는 여러 가지 행사에서 적극적으로 참가해서 수상 실적도 다양하게 갖췄습니다. 그리고 또한 진로와 관련된 동아리 활동도 잘 해냈어요. 그런 등등으로 봤었을 때 교과에 비해서는 비교과로는 그래도 중앙대 도전할 가능성이 점수가 좀 높다 그래서 저는 70점을 주었습니다. 네, 우리 학생에 또 궁금한 점 있을까요, 선생님? 네, 우리 학생 3학년인데 바쁘겠지만은 자율 동아리 활동을 학교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우리 학생 지금 듣고 있나요? 네. 네, 학교에서 자율 동아리를 3학년 때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현재는 동아리 활동을 2가지 하고 있는데 네. 첫 번째는 그 작년과 이어서 계속 문학 창작 동아리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4H라는 동아리 내에서 좀 친환경 쪽으로 해서 EMB누 만들기라든지 아니면 음식물 쓰레기를 학교에서 줄이는 방안 같은 걸 계획해서 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대단히 활동력이 강한 학생이에요. 네. 고등학교 3학년인데도 자율 동아리를 만들어 가지고 친환경까지 생각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우리 학생에게 이 자율전공 학부를 추천하고 싶었는데 딱 맞아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학생의 비교과의 강점, 약점에 대해서도 짚어주시죠, 선생님. 네, 우리 학생 비교과에 있어서 강점은 동아리와 자율활동입니다. 그리고 약점은 봉사활동과 독서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학생 2학년까지 NI 본인이 언론 쪽 활동을 하고 싶다고 얘기했는데 신문 동아리 활동을 했고 동아리 장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문학 관련 자율 동아리도 했고요. 3학년에 올라가서도 자율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다고 아까 얘기를 했는데 이런 점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학생회 활동을 3년간 하면서 학생회 부회장을 거쳐서 학생회장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목은 우리 학생에게 굉장히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독서활동인데요. 독서활동이 1학년 때 부족했다가 2학년에 올라오면서 보충을 하려고 하는 노력 흔적은 보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라든가 자율동호 학부와 관련되어서 다양하고 심화된 독서활동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봉사활동인데 봉사활동 내용을 생활기록부를 통해서 보니까 대부분이 학교 안에서 실시했었던 혹은 지역에서 실시했었는데 나가면은 주는 봉사활동을 주로 했더라고요. 그거 말고 3학년 때는 진짜 본인이 개인적으로 남과 배려 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개인 봉사활동을 조금 추가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비교과의 강점, 약점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보완점도 말씀해 주셔야죠. 말씀해 주시죠. 이제 3학년이니까 바쁘고 또 우리 학생 아까 자율동아리 활동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다 드릴 수는 없지만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린다면은 일단 동아리 활동은 지금 자율동아리 하고 있는 것으로 잘 해 나가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봉사활동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즉 학교 안에서 단체가 주는 학교의 봉사활동이 아니라 스스로 찾아서 자기주도적으로 하는 개인 봉사활동을 3학년 때 시간을 내서 추가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독서는 교과별로 수업과 연계된 독서활동이 좀 기록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우리 학생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할 거면은 면접을 치르게 될 겁니다. 근데 면접이 본인의 서류를 확인할 때에 제시문이 나오는 학교도 있거든요. 그런 걸 대비해서 면접용 시사와 관련된 독서도 함께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학생의 내신과 비교과 상담을 진행을 했는데요. 세 분의 선생님들이 제시하신 추천 전형을 살펴보겠습니다. 김호선 선생님 서울여대 자율전공학부 교과 우수자 전형, 유성호 선생님 서울여대 자율전공학부 농어촌 학생 전형, 최승혜 선생님 성신여대 일본어문 문화학과 농어촌 전형 추천해 주셨습니다. 세 분의 추천 전형 살펴봤는데요. 김호선 선생님, 우리 학생의 수시 전형 전략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앞서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제 비교과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우리 학생이 좀 질문 좀 하고 싶습니다. 일단 저도 좀 판단이 좀 정확하게 이게 서지 않기 때문에 일단 우리 학생은 지금 독서활동이나 봉사활동 상당히 이제 그 우리 학생이 이제 희망하는 대학에 비해서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그 각 교과 수업 시간에 이루어졌던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도 상당히 이제 다른 이제 경쟁하는 학생들에 비하면 상당히 그 양도 적고 또 개인의 어떤 역량 부분이 드러나는 부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또 전반적으로 또 2학년 때 어떤 그런 행동 특성이나 종합의견 같은 내용들도 상당히 이제 선생님이 기대했던 만큼 높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런 기록 내용들이 좀 저조한 이유가 뭔지 한번 일단 제가 묻고 싶습니다. 학생? 아, 네. 네. 그 학생부 마지막에 담임 선생님께서 써주시는 행동 및 종합 특성 의견 같은 경우에는 지난 2학년 담임 선생님께서 학생들을 통해서 받는 그 뭐 종이나 서류나 문서 같은 걸 전혀 받지 않으시고 선생님 스스로 생각하시는 것을 객관적으로 적어주셨다고 하셔서 저도 선생님이 적어주신 후에야 받아볼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어떻게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고 선생님이 워낙 객관적인 분이셔서 그렇게 적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다면 거기 교과 세분력 같은 경우는 지금 학급이 아마 한 학급이 계속 3년간 올라가는 거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라면 그것들이 분명히 이제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지켜보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3년간 지속적으로 관찰이 됐던 내용일 텐데 지금 물론 이제 2년간 했겠지만요.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이유는 또 뭔가요, 그러면? 그거는 그 제 스스로가 한 것보다는 그 선생님께서 적어주신 걸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부분도 저도 있었지만 선생님께서 아무래도 시골 학교이다 보니까 세부 그 수업 특기 사항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인식하지 않으셨던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지금 제가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이유는 이제 본인이 개인적으로 했던 어떤 노력에 대한 부분이 이제 먼저 좀 선생님이 듣고 싶은 내용이고 그런 가운데 이런 것들이 이제 표현이 이렇게 됐으면 자기소개서에서 어떻게 가겠다 이제 그렇게 이제 선생님이 전개하려고 들었는데 그런 것도 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네. 자, 김호선 선생님께서 서울여대 자율전공학부 학생부 교과 전형 추천해 주셨어요. 추천 이유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은 우리 학생의 희망은 분명히 농어촌 전형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게 세 분 선생님이 이제 입시적으로 하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다른 선생님들께서 이게 틀림없이 하실 거라 생각이 들어서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봐서 이제 여기를 말씀드립니다. 다만 도전할 만한 전형이지만 본인이 반드시 이제 준비될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일단 서울여대 한번 화면 보면서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서울여대 자율전공학부죠. 이제 인문사회 쪽에서 이제 따로 뽑는데요. 학생부 교과 전형, 이제 교과 우수자 전형이라고 합니다. 올해 이제 17명을 모집할 거고 여기는 이제 신설 전형이다 보니까 경쟁률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학생부 교과로 이제 100%를 선발하는데 이제 수능 최저가 들어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1학년보다 2학년과 3학년의 어떤 이제 교과 성적 비율이 상당히 높게 들어가기 때문에 3학년 1학기 때 내신 성적 추이에 따라서 상당히 이제 유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크게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일단 수능 최저가 좀 관건이죠. 앞에서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했지만 우리 학생이 정시를 주력하지 않는 건 맞는데 수능 최저를 위한다면 반드시 2개의 영역에 대한 어떤 공부에 대해서는 반드시 할 필요가 있다. 왜? 내가 수시로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2개의 영역에 대한 수능을 좀 주력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런 거에 대한 극복이 없다면 정말 수능 최저가 없는 학생부 교과 전형을 찾아서 이제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우리 학생은 충분히 3월 성적을 보면 가능성이 있는 경계의 면에 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학생이 좀 노력한다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여기를 이제 추천해 드립니다. 일단 학생부 교과 전형, 물론 이제 교과 내신 성적에 대한 추이는 이제 대학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우리 학생이 갖고 있는 지금의 어떤 성적 추이에 비해서 조금 더 약간 높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2점대 후반, 대략 한 2.7, 2.8 나오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3학년 1학기 내신 성적 추이만 조금 더 올려주신다면 특히 국어랑 사회 쪽에 강점이 있다 보니까 그런 쪽만 되면 충분히 우리 학생이 2점 후반대 교과 성적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수능 최저 2개 영역만 주력해준다면 충분히 여기도 아까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2장의 카드 중에 하나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김호선 선생님께서 서울여대 자율전공학부 교과 우수자 전형을 추천해 주셨는데요. 입학사정관 직접 만나서 인터뷰해봤거든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저희가 18학년도 전형에 좀 전형 변화가 큰 편인데요. 조금 전형의 특성을 분명히 하는데 중점을 두고 저희가 전형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전년도까지는 저희가 교과 70%에
서류평가 30%를 반영하는 일반 학생 전형이라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었어요. 이게 서류평가 30%가 있긴 하지만 교과 성적을 70% 정량 산출하는 전형이다 보니까 이 전형이 종합 전형이냐 교과 전형이냐 이런 굉장히 어려워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요. 저희가 이 전형을 과감하게 교과 전형, 교과 100%로 선발하는 교과 우수자 전형으로 변경을 하고요. 그리고 올해 이제 종합 전형도 조금 체제를 바꾸게 되었는데요. 이제 교과 우수자 전형에 관심을 갖는 친구들은 이제 서울여대 교과 우수자 전형이 올해 처음 신설되어서 또 수시 모집 전형 중에서 가장 많이 뽑는 그런 전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대학의 자율전공학부 안에는 인문사회 계열 그리고 자연 계열 이렇게 따로 모집을 하는데요. 올해 교과 우수자 전형으로 인문사회 계열에서는 17명을 선발을 하게 됩니다. 자율전공학부 인문사회 계열은요. 1학년 때는 자기 이제 본인 전공을 정하지 않고 들어왔다가 1년간 본인이 희망하는 전공을 충분히 탐색한 후에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미래산업융합대학 안에서 교육심리학과를 제외한 주전공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인터뷰까지 잘 봤습니다. 유성호 선생님께서 같은 대학인 서울여대 추천해 주셨어요. 아까 전에도 또 같았고 이번에도 같으셨는데 생각이 추천하신 이유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우리 학생이 그 지원 희망 대학을 쭉 5개를 쓴 중에서 서울여대 농어촌 전형이 가장 적당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자율전공학부를 가고 싶다고 학생이 원해서 저는 농어촌 전형으로 도전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서울여대 학생부 종합 농어촌 학생 전형을 추천하게 됐습니다. 서울여대 같은 경우는 농어촌 학생만을 따로 뽑기 때문에 아까 중앙대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뽑는 인원은 적지만 또 학생들이 지원하는 비율도 그만큼 조금 적절하게 분포가 된다고 서울여대 측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모집 정원이 3명이었는데 경쟁률이 한 6.67대 1이었고요. 1단계를 통과되고 나면은 나중에 이제 추가 합격까지 관여해서 생각해 본다면은 결국은 1단계 들었던 학생들이 추가 합격, 충원 합격이 되고 있는 그런 사례가 많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이 비교과를 감안해서 서울여대 학생부 종합 농어촌 학생 전형으로 자율전공학부를 신청하게 되면은 무난히 1단계를 통과되고 나서 면접을 잘 치르게 되면은 합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서울여대 같은 데는 면접이 다른 학교하고 좀 달리 재시문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눈여겨봐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나중에 요강이 발표됐으니까 서울여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요강을 통해서 면접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요. 우리 김호정 선생님께서 서울여대 교과 전형을 추천해 주셨는데 물론 농어촌 전형과 교과 전형 2개를 동시에 다 지원할 수 있습니다. 네, 최승혜 선생님께서는 성신여대 일본어문 문화학과 농어촌 전형 추천해 주셨는데요. 이유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수시에서 합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5번째, 6번째 카드를 합격 가능성만 놓고 보시고 지원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을 일단 제가 농어촌 전형인데 교과 전형 형식으로 뽑는 학교를 제가 추천해 드렸고, 그리고 선생님 무슨 일본 어문 문화학과입니까라고 좀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일단은 본인이 그 인서울 중위권 종합 전형을 쓸 때 이제 일본 말고 다른 학과 쪽을 쓸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시면 학생부가 100이에요. 선발 방식이. 그래서 뭐 서류를 준비한다든가 아니면 면접을 준비한다든가 하는 부담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쓰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일본 어문 문화학과를 추천해 드리는 이유는 뭐 비인기학과라서 사실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합격 가능성을 놓고 보고 제가 제안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 방송을 보는 혹시 다른 이제 일반적인 학생들도 좀 고려하셔야 될 게 광고나 이제 광고 기획 쪽을 좀 관심 있는 학생들이 많은데 꼭 뭐 심리나 뭐 언론 홍보, 광고 홍보 쪽으로 전공을 자꾸 좁힙니다. 근데 사실은 일본 어문을 전공하거나 아니면 뭐 독일어를 전공하거나 아니면 심지어 뭐 철학을 전공해도 그런 쪽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전혀 부족하지 않으니까 좀 본인이 좀 넓은 좀 생각을 가지고 학과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작년에는 이 농어촌 전형이 성신여대 농어촌 전형이 종합 전형이었어요. 그래서 작년 경쟁률이나 뭐 작년 합격선은 사실은 의미가 없고 제 기준으로 봤을 땐 거의 신설 전형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신설 전형을 좀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준비를 잘 하시면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친구 오늘 세 분의 선생님들께서 구체적으로 상담해 주셨어요. 오늘 어땠어요?
되게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었던 부분이 네. 되게 좋았고, 특히 구체적으로 조언이나 보완점 등을 말씀해 주신 게 제가 실제적으로 독서 활동이나 봉사 활동 같은 부분을 좀 더 채워야겠다고 다짐할 수 있었던 좋은 계기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유, 말도 참 잘하네요. 오늘 정말 참여해 주셔서 고맙고요. 상담을 바탕으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내용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요.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상담 마쳤고요.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수서는 SNS 스피드 상담실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SNS를 통해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정 홈페이지나 페이스북 페이지로 보내준 질문들에 대해 답변해드리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 살펴볼까요? 자, 아이디 주디님의 질문입니다. 생활기록부 독서 활동에 책 권수는 많은데 수준 있는 책이 한 권도 없어요. 괜찮을까요? 라고 궁금해했는데요. 최승혜 선생님 답변해 주시죠. 네, 사실 이제 이런 질문을 좀 많이 받습니다. 선생님, 네. 제가 뭐 1학년 때 뭐 비교과가 안 좋았는데 어떡합니까? 뭐 봉사활동을 안 했는데 어떡합니까? 책을 이렇게 했는데 어떡합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 저는 확실하게 이 답변이 있습니다. 괜찮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이미 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제가 안 괜찮다 그러면 되게 마음이 불안하고 싱숭생숭하잖아요. 그래서 괜찮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중요한 거는 지나간 것보다는 이제 앞으로 그런 부분을 본인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으면 지금 학년과 또 다가올 3학년, 만약에 지금 2학년 학생이라면 3학년 부분을 잘 준비를 하시면 충분히 종합전형에서는 그 부분이 이제 평가되기 때문에 충분히 괜찮습니다. 네, 다음 질문도 살펴보겠습니다. 아이디 블루스타님의 질문인데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랑 수학 스터디를 하는데 저만 따라가질 못해요. 그냥 나올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유성호 선생님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네, 우리 블루스타님 고민이 많은 것 같은데 절대로 나올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과 함께 공부를 하면서 본인이 뭐 경쟁을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멘토와 멘티 관계를 형성하면서 친구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본인 스스로 하는 것보다 친구들을 멘토로 삼고 자신은 멘티의 역할을 하면서 친구도 돕고 본인도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본인이 삼아보는 것이 네. 적극적으로 저는 추천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최강의 멘토 세 분과 함께 입체적인 상담으로 진행한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학생들과 부모님들께 귀중한 시간이 됐길 바라고요. 내일은 서울대 사회학과를 희망하는 고3 학생, 고려대 보건적재관리학부를 희망하는 고3 학생의 상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오늘 소중한 상담 함께 해주신 최승혜 선생님, 유성호 선생님, 김호성 선생님 고맙습니다. 3월 모의고사, 4월 중간고사 이후에 고민이 많아졌다는 학생들 참 많잖아요. 오늘 첫 번째 상담 학생은 머릿속이 복잡해질 때마다 이 노래를 듣는다고 합니다. 첫 번째 상담 학생의 신청곡 크러쉬의 Whatever You Do 들으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너와 만나기 좋은 날씨야. Yeah.